MOLE 이렇게 쓴대요. 자, 몰이라는 녀석이 뭔가 봤더니, 자, 몰은, 자,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작은 입자를 세는 단위래요, 단위. 자, 표기는 MOL. 자, 뒤에 이자만 빼고 몰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이 단위가 어떤 단위를 나타내느냐? 이 숫자를 세는 단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1몰은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자, 질량수 뒤에 지금 g을 못했죠? 질량수라는 거에서 원자량을 얘기했죠. 원자량. 질량수 이퀄 원자량. 여기서는 왜? 탄소가 기준이니까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뒤에 g을 붙임으로써 자,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를 의미하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속에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나 세봤더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 이 정도 들어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탄소 12g 속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어. 그럼 탄소 120g에는 6.02 곱하기 10의 이제 10배니까 24승계 들어있어 하면서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려면 이것도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지니까 뭐라고 한다? 이만큼의 개수 이퀄 자, 1몰 개라고 한다. 개는 빼도 되는 거죠. 1몰 있다. 왜? 1몰 이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까지 이걸 포함하는 게 1몰이니까 탄소가 1몰 있어 하는 거는 뭐랑 같다?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있어 라고 표현한 것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 미터가 있으면은 자, 1000m 이퀄 뭐예요? 1km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자, 1001하고 0 3개 쓰느니 앞에 K 하나 붙임으로써 이 K가 1000을 의미하니까 1000m랑 같아진다 해서 단축시키듯이 마찬가지로 해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쓰느니 1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숫자도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N,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보시면 원자량은 그 전에 얘기했던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질량이지만 자, 원자량과 그러니까 원자의 실제적 질량, 그쵸?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의 질량 간의 비례적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것이 아보가드로 수래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비례상수나 마찬가지고요. 앞에 이 말은 좀 복잡하죠? 원자량과 원자의 실체 질량.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고 이거는 실제 질량이죠. 실제 질량 간의 비례적 관계.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질량수가 10이라는 건 질량수는 우리 상대적 질량이죠. 근데 요게 뒤에 g을 붙이면서 실제 질량을 만들어주죠. 얘네 둘 사이의 그러니까 비례적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게 아보가드로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12g 속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요. 자, 12를 질량수로 12g을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나온다는 거죠. 왜? 아보가드로 수의 개수만큼의 질량이 12g이었으니까 얘를 상대적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이만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를 비례적인 상수, 지금 얘가 비를 나타내는 건데 비를 나타내는 상수가 되니까 비례 상수가 되는 거고요. 즉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의 단위 g을 붙인 것과 동일하다. 자, 이 파트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1몰의 질량 알고 싶으면 그 원자의 원자량 뒤에 g만 붙이면은 걔가 결국 1몰의 질량이 된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 까지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몰 질량은 뭐겠어요? 몰 질량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분자 또는 원자 또는 분자 또는 이온의 1몰의 질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원자량에 g 단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램 퍼 몰, 우리 이제 속도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미터 퍼 세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무슨 뜻이에요? 1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미터 거리를 나타낸다는 하면은 얘는 그램 퍼 몰이니까 뭐였어요? 1몰이 가지는 질량 몇 g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그램 퍼 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램 퍼 몰이란 단위로도 대용이 된다. 예로 쓸 때도 있다. 몰 질량이라고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몰 질량은 곧 그램 퍼 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X, B, Y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A가 X계 한 분자에 A가 X계 존재하고 B가 Y계 존재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 이 분자가 1몰만큼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 원자는 X몰이 존재하고 B 원자는 Y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 분자로 써볼게요. 분자 한 개에는 자, A, X계, B, Y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여기에 어떻게 준 거야?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줌으로써 1몰계로 만든 거죠. 그럼 분자 1몰계는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뭐예요? 얘가 곧 1몰이었죠. 그래서 1몰 곱하기 X 하니까 X몰계가 되는 거고 Y 곱하기 얘도 1몰이니까 Y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도 이건 성립을 한다. 다 당연한 얘기죠. 조금씩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얘가 1몰계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부속물도 가지고 있는 한 분자에 있는 개수 곱하기 몰 해버리면 된다. 몰이라는 개념이 지금 딱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결국은 뭐다? 숫자 단위다. 숫자를 세는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차원과 단위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화학이 생각보다 이제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뭐 에너지 단위도 있고, 거리 단위도 있고, 질량 단위도 있고, 얘를 다 통틀어야 되는 게 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면은 단위랑 상관없이 뭐 거리, 질량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단위는 얘 세부적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이라는 거리라는 차원이 있다면 이 차원 안에 어떤 단위가 있느냐? 거리에는 미터란 단위도 있고 킬로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단위도 있고 뭐가 있나요? 마일이라는 단위도 있고 뭐 인치라는 단위도 있고 자 이런 거리라는 것의 세분화된 단위 뭐 질량도 마찬가지겠죠. 질량도 뭐 그램, 킬로그램 이런 게 있다면 뭐 파운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차원에서 세분화된 것이 단위다. 그래서 거리와 질량 차원 간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뭐 거리랑 질량, 1m가 몇 g인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죠. 1m를 거리를 어떻게 질량으로 바꿉니까? 나 지금까지 100m 걸었어? 그럼 그게 몇 g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단위 간에는 이동이 가능하겠죠. 1000m는 1km다. 10mm는 1cm다. 이렇게 단위 간에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차원과 단위는 나중에 좀 더 제가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몰과 질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몰과 질량 간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몰 질량을 MW라고 하고 몰수를 N, 질량을 W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비례식이 나와 있죠. 뭐예요? 1몰의 질량을 MW라고 한다면 N몰의 질량을 우리가 W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본 거예요. 비례식이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외항의 곱, 내항의 곱 같다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W 곱하기 N은 1 곱하기 W니까 그냥 W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식이고요. 그죠? 좌우 변면 바뀌었네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N 이퀄 만들어주면 양변을 MW로 나눠주면 되겠죠? MW로 나눠주면 N 이퀄 MW분의 W 하니까 뭐예요? 전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양변을 N으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MW는 N분의 W 해서 뭡니까? 자, 전체 질량을 몰수로 나눠버리면 몰 질량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결국은 식의 파생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W 이퀄 MW 곱하기 N 뭐예요? 전체 질량은 자 몰 질량 곱하기 몰수다. 왜? 1몰의 질량이니까 얘가 몇 몰이 얘가 N몰만큼 있으면은 질량이 얼마나 될까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1몰당 질량의 전체 몰수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MW 몰 질량 우리 그램 퍼 몰이라고 했는데 자 N이라는 건 몰수라면서 곱하기 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램 퍼 몰에서 몰 곱해버리니까 몰 없어지고 그램만 남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즉 무슨 뜻이에요? 그램 퍼 몰은 몰분의 그램 이 뜻과 같은 거죠. 이 퍼가 분자를 의미하는 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곱하기 몰만 해버린 거니까 몰 없어지고 그램 나온다. 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몰과 기체의 부피 하면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건 뭡니까? 자, 모든 기체 분자들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종류 상관없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같은 수의 입자는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어디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온도, 압력이 같을 땐 1리터 안에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1리터의 컵 안에는 기체 분자가 산소든 수소든 질소든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간편하게 나타내는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상태. 그래서 표준 상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0도씨 1기압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표준 상태 하에서는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2.4리터를 가진다. 그러니까 1몰의 부피라는 건 기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차지하는 부피는 무조건 22.4리터이다. 언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보니까 자, 표준 상태에서 기체 X 5.6리터의 질량이 8g일 때 기체 X의 분자량 물어봤죠. 자, 표준 상태 0도씨 1도씨 아닙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자, 기체 X 5.6리터의 질량이래요. 자, 5.6리터면 자,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했는데 5.6리터면 몇 몰이 될까요? 자, 나눠보면 되겠죠. 22.4리터로 5.6 나눠보면 되겠죠. 5.6리터, 리터 그냥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4분의 1 나오네요. 즉 무슨 말이에요? 기체 X 5.6리터라는 건 뭐예요? 4분의 1 몰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표준 상태에서 기체 X의 4분의 1 몰의 질량이 8g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체 X의 분자량 물어보는데 분자량은 뭐가 돼요? 1몰의 질량과 같죠. 1몰의 질량. 분자량이니까 1몰의 질량에서 여기서 뭐 없나? 그람 떼면 되겠죠. 그람만 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몰이 8g이니까 1몰은 몇 그람? 1몰은 4, 8, 32g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뒤에 그람 단위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체 X의 분자량은 그냥 32가 되더라 라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몰이라는 지금 단위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생소해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몰이라는 건 숫자 세는 단위다 하고, 자, 몰과 기체 사이에는 자, 표준 상태 0도씨 1도씨에서 죄송합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를 가진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이제 몰에 관련된 문제 푸는데 이제 초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쌓아갈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그렇고 다른 개념을 쌓으면서 몰과 이게 다른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 지식을 쌓아 나갈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앞에서 봤던 앞에 페이지하고 지금 페이지 이 두 페이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